안녕하십니까. 저는 트리니티 자산운용에서 사업분도 총괄하고 있는 김희성 전무입니다. 오늘 같이 시장이 엄청 오늘 이제 올해 들어서 거의 이제 신저가 2,100 무너지다가 조금 올라왔는데요. 월간으로는 10% 정도 하락을 한 상태인데 예상보다 많이 오셔서 하여튼 걱정을 했는데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전체적으로는 시장이 워낙 안 좋고 지금 솔직히 예측이 잘 안 됩니다. 저도 주식 시장에서 거의 20년 가까이 근무를 했었는데 애널리스트랑 펀드 매니저를 거의 20년 가까이 했는데 솔직히 이제 금융위기 빼고는 가장 어려운 시장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무래도 이제 예측이 안 되는 미국하고 중국의 무역 분쟁이 결국은 이제 매크로보다는 결국은 두 나라의 당사자들의 싸움이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들이 솔직히 저희가 이제 미국에 있지 않다 보니까 단순하게 그런 부분들이 시장 예측하기 되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만 어찌 됐거는 지금 금융위기 정도의 밸류에이션이 와 있는데 결국은 조금만 안정화된다면 저희가 너무 극단적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저희 트리니티 자산운용에서는 11월에는 조금 중간선거 이후에 약간 좀 장이 살아나고 내년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찌 됐거는 한 번은 주시장 상승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바이오와 전혀 상관은 없는 얘기는 했는데 바이오가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려운 업종입니다. 왜냐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른 것들은 대부분 이제 자산 가치가 있고 기본적으로 이제 매출 영업이익이 나오니까 그걸로 이제 실적 추정이 가능한데 바이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기술을 평가를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변동성이 많고 최근에 오늘 같은 이런 장에는 아무래도 이제 자산 가치가 없다 보니까 변동성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개인 투자가도 그렇고 기관 투자가들도 대부분 어려워하는 업종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저는 다행히 학부 전공을 생명과학과를 했었고 제약 애널리스트를 한 8년 정도 했었는데 그게 어느 정도 투자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고요. 물론 이제 제가 정답은 아니지만 다년간 애널리스트와 매니저를 하면서 제가 나름대로 제약업종의 투자 방향과 그런 부분들을 간단하게 좀 설명하는 기회로 삼았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제약바이오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변동성이 많고 이게 이제 이런 부분들이 되게 어려운데 또 이게 한번 올라가면 그러니까 결국 상승도 높고 하락도 높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좀 매력적인 것 같고요. 일단 올해 1, 2월 달, 그러니까 작년 한 4, 4분기부터 1, 2월 달에 보시면 1, 2월 달에 되게 강세를 보이다가 올해 전체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이제 회계 이슈로 인해서 최근에 그 부분 때문에 여름에 되게 또 많이 올라갔다가 많이 빠졌었는데 최근에 다시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때문에 10월 말 그 이슈 때문에 다시 불거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올해는 1, 2월 되게 1, 2월 좋았다가 지금은 이제 조정받는 그런 구간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차피 과거 일이지만 저희는 일단 제약업종은 11월 이후에부터 해가지고 내년 정도는 한번 저는 꽃을 피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약업종은 무역 분쟁에 결국 벗어나 있는 업종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보시면 무역업종에 관련된 업종들이 되게 주가가 안 좋은데 최근 강세를 보이는 업종들을 보시면은 2차 전지라든지 엔터 미디어든지 제약업종은 최근에 회계 이슈진이 있었지만 그래도 선전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대부분 무역 분쟁에
과 상관없는 업종이어서 제가 보기엔 그런 부분에서는 뭐 제약바이오가 펀더멘털만 결국은 신약가시아만 된다면 제가 보기에는 투자가 유망한 업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아까 말씀드린 처럼 11월부터 해서 내년 상반기에 한번 강세를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이제 하나하나 제가 짚어 드릴 건데, 첫 번째로는 과연 제약바이오 업종의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비싼가라는 부분하고, 아까 제가 이제 펀더멘탈이 가시화된다는데 과연 진짜 펀더멘탈을 믿을 수 있느냐, 그 두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특히 이제 기관 투자가도 그렇고 일부 가치주하는 분들이 제약업종은 뭐 고평가됐다, 뭐 그래서 믿을 수 없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하시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항상 두려움을 가지고 있죠. 근데 저는 그 부분들은 조금 다르게 보셔야 된다는 판단입니다. 왜냐면은 우리나라 제약바이오는 지금 현재 가시화되기 시작하는 초입이고, 그리고 글로벌 미국이나 유럽 바이오들은 기본적으로 결국 성숙계에 있는 그런 업체들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밸류에이션 차이는 단순하게 비교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고, 저는 기본적으로 비교는 미국의 기본적으로 초기에 있는 중소형 바이오텍과 비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대충적으로 이제 퍼가 한 65배 정도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 가운데 보시면은 미국 나스닥 바이오텍 지수 2018년 예상퍼는 52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60배인데 미국도 52배 정도 되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우리나라 제약바이오가 너무 고평가됐다, 그렇게 저는 판단하지는 않고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오히려 밸류에이션 논쟁보다는 결국은 신약이 가시화되느냐 안 되느냐, 그 부분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저와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또 두 번째 부분이 나왔던 게, 올해 이제 크게 계속적으로 나왔던 게 이제 회계 이슈인데, 무형자산을 어떻게 이제 비용 처리하느냐 부분인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 이슈는 크게 우려는 할 필요는 없는 이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이제 회계를 조금 알면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무형자산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가시화되면 비용 처리를 전액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무형자산을 100억을 쌓았다. 당장은 자산으로 쌓지만 그게 결국은 신약이 가시화되든지 실패를 하면 다 비용 처리를 100억을 전부 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결국은 비용 처리를 결국은 뭐 비용 처리를 해야 되는 자산이기 때문에, 결국은 현재 시점에서 감독원이 뭐 일상에서는 비용을 얼마 하고 자산을 얼마 하고 삼상에서는 얼마 하는 부분들은 오히려 저는 장기적으로는 결국은 바이오 업종에서는 나쁜 이슈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감독원이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줬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저는 장기 비용화 측면이라든지 아니면 가이드라인 측면에서는 현재 무형자산 이슈가 어느 정도 일단락된 거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달 말에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결국은 이제 회계 부분 결정이 나올 것 같은데, 뭐 저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뭐 상패까지는 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과거에 뭐 대우조선이라든지 카이 항공우주라든지 여기 같은 경우는 매출 회계 부정을 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도 분식이 안 됐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실질적으로 매출과 관련된 펀더멘탈이 아니고 자회사에 결국 자회사를 어떻게
그 가치 산정하는 부분에 대한 시각 차이이기 때문에 결국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제재를 먹더라도 상장 폐지까지는 가지 않고, 그리고 이 이슈는 결국은 미래의 펀더멘탈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이슈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그 결국은 결과가 나오면 오히려 그 이슈로 빠지면 오히려 저는 기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회계 이슈는 이번 달 말 정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되면서 저는 어느 정도 그 리스크는 해소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11월 달 정도 뭐 장 좀 반등하면서 저는 제약업종도 같이 동반 상승하는 흐름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다수의 R&D, 결국은 바이오 기업들이 임상 3상에 진입을 했다는데 저는 가장 중요한 포커스를 두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3년 전에 한미약품이 어마어마한 규모로 글로벌 라이센스가 되면서 그때 1차적으로 제약바이오가 큰 상승을 보였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결국은 또 거의 반토막이 났었죠. 반토막이 났다가 작년 하반기부터 재차 상승을 했는데, 그때 당시는 보시면 알겠지만은 한미약품이 결국은 사노피의 글로벌 라이센스가 되면서 결국은 그 추정하는 결국은 바이오 벤처들도 가셔야될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뭐 바이로메드라든지 몇 개 기업들이 결국은 라이센스 아웃, 대규모 라이센스 아웃이 될 거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되지는 않았습니다. 결국은 펀더멘탈, 우리가 기대감은 있었는데 결국은 펀더멘탈이 결국은 가시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주가 빠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은 그때하고는 다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 연초에 올랐는데 결국은 이게 이제 3년 전과 똑같으면은 빠지는 흐름으로 가는 흐름이 맞을 수 있는데,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제는 결국은 삼상 진입이 된 회사들이 많고, 그리고 그 회사들을 기반으로 저는 몇 개 기업들은 글로벌 라이센스 기술출이 결국 제약사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하는 R&D라는 바이오 기업에서 라이센스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저는 주가 상승 촉매제로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은 기본적으로 제약바이오가 결국은 장기적으로 유명한, 결국 변동성은 있습니다. 워낙 변동성이 있는 업종인데 저는 한 2, 3년 정도는 결국 변동성이 있지만 상승 흐름으로 보는 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결국 상상되면서 결국은 미국 시장에서 판매가 되는 거고, 결국은 셀트리온이나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주가가 많이 갔던 거는 결국은 유럽에서 어마어마한 매출과 이익이 나면서 주가가 엄청나게 급등하고 결국 시가총액 뭐 3등까지 간 건데, 제약바이오가 저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결국은 삼상이 되고 만약에 시장이 런칭이 되면 기본적으로 제약바이오는 10년 정도는 매출이 계속 유지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OP 마진이 50% 정도 되기 때문에 결국은 어마어마한 창출이 되는 거죠. 뭐 제가 우스갯소리로 뭐 얘기를 하는데, 제조업은 만약에 퍼가 50배가 퍼가 1배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바이오는 퍼가 50배가 가시화되면 퍼가 1, 2배가 될 수 있는 업종입니다. 그게 우리나라에 있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미국에서도 그걸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결국은 기술 수출, 그러니까 글로벌 제약사의 기술 수출 모멘텀이지만 마지막은 그게 가시화되면서 실질적으로 셀트리온처럼 어마어마한 수익이 나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흐름이 저는 국내 제약바이오 업종에 보여질 거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좀 중기적으로 한 2, 3년 정도까지는 상승 흐름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좀 신약 단계가 높은 회사들, 아까 말한 것처럼 삼상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자산을 쌓을 수 있고,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아까 같이 무형 자산을 쌓을 수 있는 기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적 측면에서도 뭐 그 비용 측면에서도 유리하고, 그리고 여기 보시겠지만 기본적으로 뒤에 보시면 확률이 그 삼성이 가면 여기 일산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결국 미국에서 이제 신약을 한 5, 60년 했잖아요. 그게 이제 데이터가 쌓이다 보니 대충 이제 그 임상 성공률이 나오는데, 보통 일상에서는 높아야 23%, 결국 신약화가 되는 게 23%밖에 안 되고, 그다음에 이상은 32%밖에 안 되는데 삼상이 가면 거의 75% 수준까지 나옵니다. 결국 임상 확률이 32% 되는 거죠. 결국은 시장의 약으로서 결국은 똑같은 거죠. 제조업 마찬가지로 결국은 신약 개발이 되는 게 아니고 결국은 개발이 돼서 결국은 이익을 창출해야 되잖아요. 결국 그 확률이 삼상 임상 삼상에서는 거의 3분의 2, 75% 확률이기 때문에 어떤 게 훨씬 투자자 입장에서는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뭐 전임상 단계보다는 임상 상상에 있는 회사들, 그리고 꼭 국내 신약보다는 미국 임상을 하는 그런 회사들이 결국은 뭐 변동성으로 주가가 빠져도 훨씬 더 빨리 상승을 하고, 거기가 훨씬 더 포텐셜이 저는 크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처럼 어느덧 국내 바이오 벤처들은 임상 삼상하는 회사들이 많아졌습니다. 뭐 신라젠이라든지 바이로메드라든지 메지온이라든지 HLB라든지 한미약품, SK바이오메드, 그 거의 5, 6개들이 거의 임상 삼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몇몇 회사들은 결국 올해 뭐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뭐 4, 4분기에 FDA 허가 신청을 하고, 그리고 뭐 대부분 여기 있는 것들은 내년 안에 다 미국 FDA 허가 신청을 하는 거기 때문에 되게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제약인허를 할 때 2003년에 지금 이제 합병이 됐는데, LG화학이 합병이 됐는데, LG생명과학 팩티브라는 항생제가 우리나라 최초로 미국 FDA에 허가가 됐습니다. 그게 실질적으로는 근데 상업적으로는 성공을 못했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이제 글로벌 신약인데, 지금 어느덧 지금 그 이후에 그 2호 신약이 하나도 없었어요. 만약에 내년에 한미약품이 제일 빠를 것 같은데, 한미약품이 그 FDA 허가 승인을 받으면 지금 2003년이니까 거의 15년, 16년 만에 FDA 허가가 되는 겁니다. 글로벌 신약이 두 번째 글로벌 신약이 창출이 되는데, 거기서 끊기지 않고 연달아 3, 4개가 쭉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결국은 그 일단은 주가 모멘텀에 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국내 신약이 어떻게 보면 뜬구름 잡는 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우리나라가 1998년에 물질 특허가 도입이 된 후에 지금 실질적으로 98년부터 이제 신약을 시작을 했거든요. 거의 98년을 했으니까 거의 20년 넘게 신약을 한 거니까 결코 우리나라가 신약 개발이 짧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게 저는 충분히 이제 가시화되는 시점에 왔고, 그래서 정당하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밸류에이션을 높게 받는 거는 저는 정당하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연결이 되는데요. 뭐 이 기업들, 신라젠이나 바이로메든지 이런 기업들이 결국은 그 임상 3상이 되고 결국은 허가 가능성이 높고, 그 부분들이 이제 글로벌 라이센스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게 이제 국내만이 아니다라는 그 부분하고, 또 추가적으로 이게 신약 허가가 되면 어마어마한 폭발성이 있다는 걸 저는 추가적으로 더 한번 강조를 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게 단편한 예인데 뭐 그 일단은 지금은 이제 글로벌 제약사가 되어서 거의 이제 제약사 인셈인데, 이제 제가 이제 이걸 예를 많이 들고 뭐 최근에 대표적으로 오래된 예인데, 그 유럽의 아스트라제네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지금
이건 대형 제약사인데 아스트라제네카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아스트라제네카는 아스트라는 회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중소형 제약사, 유럽의 중소형 제약사 정도 규모였는데 이 회사가 지금 우리나라 뭐 엄청 많이 쓰고 있죠. 그 위궤양 치료제인 로색이라는 약을 이 회사가 결국은 성공하면서 실질적으로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엄청난 99년, 98년에 엄청난 매출을 기록했고 어마어마한 결국은 이익을 창출했습니다. 이러면서 아스트라가 제네카라는 회사를 M&A했고 추가적으로 여기 보시면은 캠브리지 안티바디 테크놀로지, 메디문 등 결국은 거듭되는 M&A와 결국은 신약 파이프라인을 라이센스 이냈죠, 얘네들은. 그러면서 얘네가 어마어마했고 주가도 보시면은 유상증자를 하면서 거의 10배 10불 했던 게 70불까지 갔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뭐 증자하고 이런 부분 생각하면은 거의 10배 정도 주가가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흐름이 저는 국내에도 이 흐름이 지금 가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만큼 이게 이제 제조업이 한두 해 장사를 해서 엄청난 지금 보시면은 뭐 저도 되게 좋아하는데 반도체 소재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보시면은 뭐 큰 회사들 반도체 소재 큰 회사들이 보면 현금이 2천억 있고 3천억이 돈을 계속 많이 벌었죠. 최근에 반도체 업황이 좋으면서 엄청나게 캐시 그 현금이 많이 쌓였는데 결국 근데 제조업을 할 게 설비 투자 정도밖에 없어요. 결국은 그거에 따라 결국은 그 실적이 증가하는 결국은 캐파 증설에 의한 결국 매출 증가밖에 없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제약사는 돈을 벌면 결국은 이걸 갖고 그냥 캐시를 결국 현금을 쌓아서 결국은 이자를 뭐 벌든지 뭐 이런 이자 수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아니고 주로 M&A 그리고 다른 업체의 파이프라인을 사면서 결국은 저는 1 플러스 1이 2가 아니고 1 플러스 1이 3이 되는 그런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번 선순환으로 이제 어마어마하게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하면 이 회사는 계속 M&A 되는지 다른 업체의 파이프라인을 사면서 결국은 저는 그 주가가 더 훨씬 더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훨씬 더 배가 된다. 거의 몇 배 증가한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업체가 하나 나오면 그 회사는 장기 투자 끝까지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업체 결국은 이제 국내 업체들은 결국은 뭐 제약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우리나라의 뭐 유한양행이든 한미약품이든 동아 ST든 국내 업체에서는 국내 업체 규모는 크지만 결국은 미국 시장에서는 마케팅이 중요하고 결국은 또 마케팅 하려면 영업사원이 중요한데 결국은 미국 시장에서 결국은 마케팅을 잘못하면은 회사가 결국은 위기가 올 수 있는 정도로 고정비가 큰 사업입니다. 미국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 국내 제약사나 국내 바이오 업체들은 결국은 기수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결국은 근데 중요한 거는 글로벌 제약사들이 지금 결국은 신약 개발을 많이 하다 보니까 결국은 뭐 물질도 워낙 여러 군데서 하다 보니까 결국 개발의 어려움을 겪게 됐고 자체에 대한 한계성 그 부분들이 제약사들이 겪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가시화되고 있는 결국은 신약 파이프라인이 결국은 미국이나 유럽의 글로벌 제약사한테는 되게 매력적인 그런 수단으로 저는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그 첫 번째로 결국은 한미약품이 탄생한 거고 그 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몇 개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저는 글로벌 기술 계약을 체결을 하지 않을까라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 결국 라이센스 결국 건수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최근의 추세가 결국은
우리나라 제약바이오한테 유리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의 흐름도 되게 중요합니다. 결국은 그 글로벌 제약사한테 라이센스가 되려면 걔네들이 관심이 있는 파이프라인을 해야 결국은 걔네한테 결국은 선택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걔네들은 최근에 글로벌 제약사들은 최근에 결국은 암이라든지 치매라든지 희귀 질환 이런 부분에 관심이 되게 많다는 거고, 그런 것들을 하는 결국은 우리나라 제약사라든지 바이오 기업들의 파이프라는 회사들이 어떤 회사가 있는지와 연결해서 같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다행인 거는 우리나라 뭐 바이오벤처들이 거기에 맞춰서 많이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도 저는 긍정적이라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처럼 저는 기본적으로 단기적으로는 저는 뭐 회계 이슈랑 그리고 전체적으로 제약바이오들이 11월하고 1사분기에 좀 강한 면이 있습니다. 1사분기에는 뭐 학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아서 그래서 오히려 지금과 같은 바이오주들이 많이 빠질 때 오히려 뭐 저점 매수를 하면 저는 충분히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 트리니티 자산운용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거는 두 개의 군으로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요. 아까 제가 언급을 했지만 첫 번째로는 글로벌 임상 3상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 결국은 가시화될 수 있고 결국은 이제 매출이 나올 수 있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제일 첫 번째로 관심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글로벌 3상을 하고 있는 뭐 한미약품이라든지 뭐 제넥시라든지 바이오라든지 메지온이라든지 메디톡스라든지 이런 기업들을 유심히 잘 보셨다가 가시화되는 시점에서 투자를 하면 충분히 저는 높은 수익률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좀 단계가 조금 낮지만 결국은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의 결국은 원천 기술로 여러 가지 약을 가지고 있는 플랫폼이 뭐 아까 그 기본적으로 원천 기술이잖아요. 그런 업체들이 제가 보기에는 초기 뭐 임상 1상이라든지 전임상에서도 라이센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플랫폼 회사 R&D를 하는 회사들을 저는 관심을 갖고 있고요. 뭐 그런 회사들이 뭐 제넥신이라든지 팩토리얼 레고캠이라든지 뭐 올릭스라든지 에클론 이런 업체들이어서 결국은 저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개군 글로벌 3상과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을 잘 보면 저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거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뭐 뒤에는 뭐 일정들 좀 있는데 내년 상반기에 기본적으로 뭐 올해 연말에서 내년 상반기에 뭐 임상 3상이 끝나고 그다음에 FDA 허가 신청을 들어가는 기업들이 저는 이슈가 좀 있기 때문에 어찌 됐거는 그때 좀 잘 투자를 하시면 저는 높은 수익을 기록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리를 하면 중기적으로 결국은 내년에 가시화되면서 결국은 그 중에 진짜로 이익이 많이 나는 기업들은 뭐 셀트리온 정도는 시가총액이 아니지만 셀트리온처럼 큰 폭의 상승이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짧게 뭐 3, 40분 동안 뭐 이 산업을 평가하기는 힘들지만 나름대로 제가 보고 있는 바이오 산업과 그리고 관심 업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